또 늦었네. 퇴직했다면서 왜 밥 시간도 못 맞춰? 아침부터 또 시작이군. 거긴 왜 그렇게 앉아만 있어? 진짜 집이 직장이면 뭐라도 해. 구기 쉬웠잖아. 응, 내가 데워올게. 데우는 건 나도 해. 중요한 건 태도야. 태도.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그리고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퇴직 후 매일 구박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배웠고, 결국 한 장의 도장으로 32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노후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퇴직 후 매일 구박만 받던 제가 왜, 어떻게 67세에 이혼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다시 서는지에 관한 오디오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초기의 말로 상처 주는 상황에 대해 공감하실 것이고, 돈과 감정이 얽힌 갈등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든 관계 회복을 원하든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당신의 오늘 아침 식탁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밥이 식는 동안 마음도 식어가던 나날들, 퇴직 전엔 회사 사람에게 웃음을 빌려 쓰고 퇴직 후엔 가족에게 미안함을 빌려 쓰며 버텼죠. 하지만 어느 순간 미안함도 잔액이 떨어지더군요. 당신 퇴직했으면 돈이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는 채워줘야지. 둘 다 비면 나보고 어쩌라고? 돈이 비면 마음으로 채우라 하고, 마음이 비면 돈으로 채우라 하고, 결국 정답은 늘 나만 틀렸지. 이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박도 말 한마디가 아니라 습관이었죠. 오늘 저는 그 습관이 어떻게 쌓여 폭발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끝내 뒤돌아섰는지, 그 길 위에서 배운 노후의 품격을 나누려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집에도 말의 가시가 굴러다닌다면, 지금 이야기는 돈, 생활비, 용돈, 자녀 지원과 말비난, 비교, 눈치가 어떻게 얽혀 폭발로 이어지는지, 그날의 이야기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한 달 생활비가 얼마야? 300이라면서. 그런데 왜 벌써 통장에 잔고가 150밖에 없어? 이번 달에 경조사가 좀 겹쳐서 또 치과 치료비도. 그걸 왜 이제 말해? 당신은 맨날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 말뿐이야. 퇴직하고 나면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왜 준비도 못했어? 사실 나도 안다. 생활비 300이라는 선이 버겁다는 걸. 하지만 당신 탓이라는 말이 식탁에 놓일 때마다 밥은 돌처럼 굳어간다. 돈은 숫자지만 말은 감정을 건드린다. 왜 준비 안 했어? 라는 말 뒤엔 사실 내 불안을 내 탓으로 돌리겠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불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보험료 65만 원, 관리비 25만 원, 통신비 10만 원 남는 게 뭐야? 당신 골프 치던 시절 생각하면서 아직도 허세 부리려는 거 아니지? 허세라니 그때는 접대도 필요했고 사람도 만나야 했고. 그래서 남은 게 뭐냐고? 지금은 사람 만나면 돈 나간다며 집에만 있잖아. 그럼 차라리 골프 끊고 차도 줄여. 그게 현실이야. 돈과 말이 얽히면 말은 칼이 된다. 나는 매일 아내의 계산기 소리보다 내 심장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퇴직 전에는 성과 아빠, 퇴직 후에는 생활 아빠. 어디에도 숨 쉴 구멍이 없었다. 내 친구 남편은 아직도 강에 나가고 자문도 받는다더라. 근데 당신은 뭐해? 집에만 틀어박혀서 책만 뒤적이는 게 다야?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데 그날 이후 내 아내 자존심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책을 본다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무능력의 딱지로 붙여질 줄은 몰랐다. 나는 책 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는데 아내는 책 밖에서 정답지를 요구했다. 이제부터 돈의 문제는 곧 감정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감정의 파도는 결국 이혼이라는 항구로 날 데려갔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책만 들여다보고 집에서 밥 얻어먹고 이게 남편이야? 가장이야? 나는 이제 퇴직했잖아. 지금은 좀 쉬어야 하고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중이야. 준비? 무슨 준비? 그 준비가 돈이라도 벌어줘? 아니면 내 마음을 덜 힘들게 해줘?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평생 일해서 번 돈 다 가족 위해 썼잖아. 당신 내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 너무 잔인하다. 잔인? 잔인한 건 당신이야. 나이 60이 넘어서 나한테도 기대지 말고 제발 스스로 좀 서봐. 나만 힘들어 죽겠어.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집안의 기둥이 아니었다. 아니, 아내 눈에는 기둥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벽돌 한 장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또 엄마랑 싸우셨어요? 목소리 다 들려요. 회사에서도 신경 쓰여 죽겠는데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대화. 그게 대화예요? 매번 싸움 소리가 대화예요? 솔직히 전 두 분 때문에 집에 오기도 싫어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서로 던진 말은 단순히 부부의 상처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 말들이 벽을 뚫고 아들의 삶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건 더는 못 참겠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들어온 건 바로 그날 밤이었다. 부부의 전쟁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자녀였으니까. 아들과 통화하고 며칠 뒤 드디어 우리는 또 한 번 큰 싸움을 치르게 되었다. 당신 또 경조사 다녀왔다고? 봉투에 10만 원 넣었다면서? 아니, 우리로 무슨 부자야?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체면이야? 그 친구는 평생 내 옆에서 고생한 동료야. 마지막 길에 그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했어. 그 예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쪼들려 사는 거야. 내가 평생 모은 적금까지 다 깨서 메워야 하는 이 심정을 당신이 알아. 됐어. 이제 그만해. 내가 가족 위에 일한 세월은 다 어디 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마치 빚만 남긴 사람처럼 구박만 하냐고. 그래, 맞아. 빚만 남은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빚더미야. 당신이랑 사는 게 난 더는 못 버티겠어. 그날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매일 던진 말이 결국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는 걸. 더 이상 가족을 위해라는 말은 우리 사이에서 아무 힘도 없었다. 사람이란 게 참, 퇴직 전에는 회사 성적표가 나를 올가매더니 퇴직 후엔 아내의 말이 내 성적표가 됐구나. 그 성적표엔 늘 빨간 줄만 남아 있었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살아도 지옥, 그만둬도 지옥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선택한 지옥이 낫겠다고. 내일 서류 내러 가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렇게 나는 67세의 이혼남이 되었다. 67세, 내 손에 남은 건 도장 하나. 수십 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이 도장 한 번 꾹 찍는 소리에 그렇게 끝이 났다. 생각보다 허탈했고 생각보다 고요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다. 이제 이 집엔 밥상머리 잔소리도 없고 부박하는 목소리도 없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막이 무겁지?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말에 지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그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집 안은 깊은 동굴 같았다. 라디오도 TV도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정막이 내 곁을 감싸고 있었다. 밥도 혼자 차려야지. 뭐라도 먹어야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퇴직하고 맞이한 첫 공허함은 일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찾아온 두 번째 공허함은 누군가와의 일상이 없는 것이었다. 주말이면 손주 데리고 산책 나오는 또래 친구들, 커플티를 맞춰 입은 노부부. 나는 그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이 내겐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들의 합창처럼 들렸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혼 직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누구와 말을 섞지? 그리고 그 대답이 하루 종일 떠오르지 않을 때면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혼 직후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하루였다. 그저 눈만 떴을 뿐인데 시계는 느리게 가고 나는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래, 아직 책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퇴직 후에도 이혼 후에도 활자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네. 작은 도서관이 내 첫 피난처였다. 거기서 하루 두세 시간은 신문을 읽고 책을 들춰보며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무너진 마음을 붙잡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익숙한 습관이었음을 알게 됐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나는 평생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만 살았다. 정작 내 목소리를 낼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시작해봤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옆자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음이 나를 안심시켰다. 노래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침에 걸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이제 안다. 이혼 후의 삶은 허탈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작은 발걸음으로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책 한 권, 합창단 한 자리, 동네 산책 한 번. 그것들이 모여 내 노후에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있었다. 이혼 후 빈 시간을 견디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았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결국 지원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였다. 이게 월급은 크지 않아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하네. 마트에서의 일은 단순했다. 카트를 모으고 짐을 들어주고 계산대 옆에서 봉투를 챙겨주고.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존감이었다. 자, 이제 여기는 누가 주인공일까? 토끼요. 마트 일을 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던 나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는데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오래전 내 아들을 떠올렸다. 아버지, 또 싸우셨어요? 라던 그 아이. 그때 지켜주지 못한 웃음을 나는 낯선 아이들에게나마 돌려주고 싶었다. 작은 아르바이트, 작은 봉사.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나라는 존재를 발견했다. 이혼이 나를 끝장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돈보다 더 큰 보상이 있었다. 그건 바로 존재의 가치였다. 이제 알겠네. 사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는 거였어.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안녕하세요. 매일 뵙네요. 그러게요. 저도 아침마다 여기로 나옵니다. 같이 걷겠습니까? 처음엔 어색했다. 퇴직 후엔 인사조차 건네기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한번 같이 걸어요라는 말이 오가자 나는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혼자 지내신다면서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정막이 견디기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라도 만나 얘기 나누니까 덜 외롭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울고 웃는 시간 속에서 나는 이혼으로 끊어진 세상 끝자락에서 다시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아버지,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제가 화냈던 거? 근데 요즘은 표정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래, 아빠도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지. 내 어머니와는 결국 인연을 놓았지만 너만큼은 아빠 곁에 남아주면 좋겠다. 이혼으로 가족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가족은 꼭 부부만이 아니었다. 남은 가족을 지켜내는 것도 내 몫이었다. 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혼자 드시기엔 많을 거예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새로운 인간관계는 나를 세상과 이어주었고 아들과의 재발견은 나를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데려다 주었다. 비록 아내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퇴직, 이혼, 공허함, 다시 찾은 인간관계.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문득 깨달았다. 노후에 진짜 중요한 건 돈도, 체면도, 성공도 아니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점점 소유를 잃어가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구나. 나는 오랫동안 체면 때문에 살았다. 직장에서의 실적, 가정에서의 책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매여 살았다. 하지만 이혼을 겪고 나니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였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같이 웃고, 같이 숨 쉬고, 같은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존재의 증거였다. 노후란 결국 혼자가 아닌 삶을 배우는 시간. 누구와 있든 아니면 혼자 있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관계가 제일 소중한 거였어.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건강도 중요하다. 그러나 건강만으로는 외로움을 막을 수 없다. 결국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작은 자리,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 이제 알겠다. 내 노후의 목표는 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으셨나요? 아니면 내 얘기 같다며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저는 퇴직 후 매일 구박만 받다 결국 67세에 이혼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팠지만 그 끝은 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돈보다 중요한 건 말 한마디라는 것. 둘째, 혼자라도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 노후의 진짜 자산은 관계와 마음이라는 것. 혹시 지금 당신도 배우자의 말에 지쳐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의 갈등을 지켜보며 불안한 자녀입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노후는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저는 이혼으로 가족의 한 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계 속에서 또 아들과의 재발견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끝처럼 보이는 순간도 사실은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당신의 노후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도 인생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다시 찾은 품격 있는 노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강해집니다.